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슈입니다. 오늘 이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하영 기자,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영일정씨 집안 묘역이 지난 3월에 이제 인천시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된 걸 해제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연수구에 있는 동춘묘역에는 이 분묘 17기와 이 성물 66개가 이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아서 이 2만 700여 제곱미터 정도가 시문화재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묘역 바로 앞이 아파트 단지라는 겁니다. 이 3천여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모두 25년 이상 된 아파트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곳 반경 500m는 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개발은 무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문화재 해제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수구에 위치한 영일정씨 동춘묘역입니다. 400년간 인천에서 지내온 사대부 가문의 인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17기의 분묘와 성물 66개 등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가 2만 700여 제곱미터를 시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시문화재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재 지정 주변 지역은 문화재구역으로 묶여 건축행위를 제한받게 되는데 문화재 지정이 이뤄지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문화재로 지정되면 25년 이상 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인근 주민 3천여 세대의 재개발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법의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6층 이하로 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나. 주민들이 문화재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시 문화재 중 분묘 2기와 성물 8점은 동춘묘역과 1.2km 정도 떨어진 인근 봉제산에 있어 등록된 기록과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는 15기와 성물 58점밖에는 없고 거기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별개의 봉제산 기슭에 그 성지공파의 시조와 그의 아들 묘역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딸린 성물 8점이 분리가 돼 있음에도 일괄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이거는 잘못된 곳이다. 또 동춘묘역 일부 분묘는 다른 지역에서 이장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성물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5일 후에 나온 지정예고 공고에는 성물 66점이 별도 조사 없이 그대로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연수구도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인천시에 문화재 해제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시는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영일정시 동춘묘역의 시문화재 지정 해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이 영상에 보니까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자세하게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네. 이 시문화재가 지정되는 동안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시문화재 때문에 이 본인들의 재산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네.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고 또 분묘 일부가 다른 곳에서 이장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분묘 8개 정도가 타 지역에서 이장돼 왔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고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분묘 2개랑 성물 8점 정도가 영일정시 동춘묘역에서 조금 떨어진 이 봉제산 자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화재로 지정된 분묘 2개랑 성물 8점 일부가 이 동춘묘역에서 1.2km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고시에는 이 분묘와 성물 모두가 동춘묘역에 있다고 쓰여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또 영상에서 보셨듯이 2019년 4월 25일에 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성물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해서 이 지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5일 후인 지정예고 공고가 떴는데 이 성물이 문화재로 그냥 지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게 검토 없이 문화재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고요. 이 같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민들의 입장을 방금 말씀해 주신 거고, 또 영일정시 종중은 분묘 등이 시문화재위원회에서 공식 절차를 지정된 것이라고 또 주장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조금 축소해서 이 동춘묘역에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들과 영일정시 종중 입장 말고 인천시와 연수구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수구는 처음에는 이 문화재가 지정되고 나서 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를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 주민 반발이 좀 심하고 이 주민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해서 이 인천시에 이 문화재 해제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도 좀 이걸 받아들여서 다음 달에 열릴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형 민생경제지원 대책에 대해 논해볼까 합니다. 인천시가 19일 인천형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발표했죠. 금융지원을 포함하면 5,7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요.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원태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택한 인천시. 시가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5,700억 원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 안정자금 지원도 이번 지원 대책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무이자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인천시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직접 부담합니다. 신용등급과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인천 지역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와 체납이 없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혀 없도록 했습니다. 1년간의 무이자 기간 이후에도 시가 연 1.5%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25일부터 사업장 소재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는 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한도 심사를 생략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예산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되면서 사업 재추진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과 계양 등 인천 시민은 열차로 서울 강남을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사업이 공항철도 9호선 직접 연결입니다. 선로는 이미 구축됐고 열차만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비 40억 원 분담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는 상황. 배준영 의원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인천시는 9호선은 공항철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철도인 서울 9호선에 인천시가 재원을 분담하는 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인천시 주장대로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하자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부 대강위는 그렇게 되면 행정 절차를 밟고 추진하는데 10년 이상 소요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대곡 소사선은 일반 철도로 보통 국비 100%로 건설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일부 분담에 추진한 선례가 있다며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설전 끝에 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을 각 기관별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직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걸 공식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회차, 환승시설 관련 시범 사업을 원래 서울시와 인천시가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비슷한 금액을 우회 지원한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내서 그 제안을 어제 회의에서 공식 제안을 한 겁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다른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물꼬가 터진 겁니다. 배준영 의원실은 각 기관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설 명절을 전후해 다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